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재배학 파이널 특강인데요. 내용을 좀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것들은 좀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좀 그런 내용들은 좀 피하고, 좀 우리가 이제 좀 고득점을 올리려면은 이제 새로 출제되는 문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붙어 있네. 자, 첫 페이지 보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재배 특징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출제된 지가 오래돼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내용상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재배의 특징에서 생산면, 유통면, 소비면에서 뭐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뭐 출제가 됐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작물의 특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다뤄봤고, 또 기출 빈도도 높고,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농경은 발상지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켄도르 큰강 유역이고, 그다음에 바빌로프는 산간부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예로 들어서 이제 뭐 큰강 유역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강 인도 문명, 나일강 문명 이런 식 문명 형태로, 산간부는 마야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 이런 것들이 산간부에 발달한 그런 문명들이죠. 작물의 재배 기원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지대는 데트웨일러 이런 형태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재배의 발달은 이제 식물 영양면, 그다음에 작물 개량면, 작물 보호 좀 나오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출제도 가끔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됐었고요. 식물 영양은 기존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작물 개량 쪽도 포함해서 한번 했죠. 이제 작물 보호 쪽은 뭐 이쪽만 해서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물 보호 관련해서 이제 그 영향을 끼친 발달 과정에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 니웨녹 현미경 개발, 현미경 발명, 그다음에 버케이, 그다음에 파스텔은 뭐 다 아시는 분이고, 밀라르데 보르덱 발견한 사람, 그다음에 EF도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내용상으로는 깍지벌레 천적 대파벌레 도입해서 이제 방지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초 세균병, 화상병 등도 내용상으로는 중요하니까 좀 한 번씩 봐두시고요. 포코니의 뭐 이사디아 뭐 출제가 많이 됐었으니까 뭐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제 관련 이제 작물 발달 과정은 이것도 이제 뭐 지문으로 구성은 됐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쿠로자와라든지 밀러, 오오쿠마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틸렌까지요. 간에. 그다음에 재배 형식에 소기형, 식기형, 곡기형, 포기형, 원기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나왔을 때 뭐 우리가 좀 그냥 지나간 내용들 같으면은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 두시면은 그 내용을 짝지어서 기억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물 진화 이것도 뭐 많이 출제된 거라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넘어갈게요. 뭐 출제돼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발달 방향에서 이제 뭐 야생종하고 재배종하고 비교하는 것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인데 워낙 또 문제상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야생배하고 재배배의 비교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 작물하고 잡초하고 비교인데, 종실 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배 작물이 훨씬 더 많죠. 종실수는 높은 쪽으로 많은 쪽으로 발달을 했는데 잡초하고 일반 작물하고의 이제 종실수를 구분할 때에는 그 잡초가 훨씬 더 다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종자 생산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종실을 수확하는 작물하고 비교할 때에는 주로 이제 종실 쪽은 이제 더 크고 종실 수가 많은 쪽으로 작물이 진화를 했고, 일반 작물하고 잡초하고 구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잡초가 더 다산성이라는 것, 생산량이 많다는 것. 그다음에 작물의 유형관계 탐구 방법은 출제가 이제 아마 우리 그 7급 아니 9급 쪽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 7급 쪽에서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은 내용인데, 뭐 제목 정도는 좀 기억을 한번 봐두시고요.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특성 연습 방법, 교자 배분 방법, 염색 체험 방법, 변형학적 방법, DNA 분석법 등등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빌로프 유전자 중심 시설도 뭐 한 번 정도 읽어주면은 뭐 내용상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문제는 기원지별 이제 주요 작물인데, 이것도 이제 뭐 워낙 또 기출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거라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쭉 들어올 것 같으니까, 기출이 됐던 거는 이제 밑글로 그어서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분류. 일단 밑에 있는 작물의 종류, 식용작물, 조미료작물, 사료작물에 이제 그 종수는 출제가 됐었고요. 위에 있는 거는 출제가 안 됐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화곡류, 두류, 기타 곡류 순으로 서류, 화곡류, 두류, 서류 순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 정도는 화곡류가 가장 많고 종수가 두류, 서류 순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 순서대로는 안 돼 있으니까 식용작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약용작물이 그 다음이죠. 그다음에 사료작물, 그다음에 공예작물, 조미료작물 이런 순이네요. 그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한번 필사를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가 이제 이번 이제 그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뭐 내용상은 그렇게 그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뭐 출제가 돼도 이쪽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뜬금없이 나오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공예작물에서 이제 이제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암화목화, 그 유료 작물이기도 하고 서문유 작물이기도 한 작물은 암화하고 목화 정도 하고, 옥수수가 이제 여러 그 용도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옥수수. 그 다음에 원예 작물은 이제 과체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과체류, 협체류 뜻, 그다음에 괴근류, 직근류, 경협체류. 과체류는 채소 과일이고요. 협체류는 이제 꼬투리, 콩과 작물들의 이제 그 과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체류, 뿌리 채소들 종류에는 이제 괴근류하고 직근류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괴근류하고 직근류는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뜻만 알면 우리가 이제 작물의 이제 가식 부위들을 다, 이용 부위들을 다 아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경협체류는 뭐 잎 또는 이제 줄기를 이용하는 작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응용해서 출제되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수인데, 과수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견과류, 주인과류, 요거 이제 그 해당 과일류하고 그 과수하고 이렇게 짝짓기 한다든지, 지금 가로치고 그
이용 부위를 가르치고 해놨는데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렵기도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인과류 같은 경우는 이제 꽃받침이 변해서 된 과일이고요. 핵과류 같은 경우는 중과피, 장과류는 외과피, 견과류는 떡잎 또는 자엽이라고도 하죠. 떡잎 부분이 변해서 된 과일이 이제 밤, 호두 같은 과일이고요. 준인과류는 이제 씨방이 변해서 된 작물이다. 그다음에 화해류, 관상식물, 뭐 초본류, 목본류는 뭐 다 아실 거니까 풀 종류냐, 이제 나무 종류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생태적 분류, 뭐 비교적 출제 빈도는 높은데 뭐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월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 작물 또는 이제 겨울 작물 종류들을 쭉 우리가 유추하면 되겠고요. 단연생 작물, 호프,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과수 및 뭐 나무 종류들이 이제 뭐 단연생이겠죠. 호프, 아스파라거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요. 뭐 보기 지문중에 나오면 당연히 이제 목본류, 수목 종류는 이제 단연생이니까 기타 1년생을 구분하시면 되겠고, 뭐 계절 따라서 여름 작물, 겨울 작물. 그래서 겨울 작물은 기본적으로 월년생 작물과 같은 의미고요. 생육 재고에 따라서 저온, 고온성, 열대, 한정, 목초. 우리가 이제 식용 작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내용상 뭐 좀 저온성 작물, 고온성 작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저온성, 고구마 같은 경우는 고온성. 이제 변화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좀 적산 온도가 많이 필요한 작물이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고온에 잘 견디는 작물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다 아실 것 같고, 한지역 목초하고 난지역 목초는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꼭 좀 보고 넘어가시고요. 티머시나 알펠퍼는 한지형, 기타 이제 버뮤다 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난지형. 뭐 주형, 포복형, 직립형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기출이 나왔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저항성도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재배 이용에 따라서는 쭉 보면 뭐 중경 작물 정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흑비 작물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가 기존에 안 됐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영면 뭐 토양 보호 관련, 그다음에 사료 작물 종류 등 내용상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재배 현황. 내용상 기출이 됐던 거 하고 좀 내용상 봐둬야 될 것만 그냥 이렇게 쭉 추려해 놨으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계의 재배 현황하고 이제 우리나라 재배 현황, 그 위에 게 이제 세계 재배 현황이고요. 우리나라 재배 현황.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농업 쪽은 이제 생산 인구들이 줄다 보니까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다 주는 쪽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공부의 전체 작업률도 꼭 봐둬야 될 내용이죠. 2013년 기준으로 밑에 표에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 퍼센트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쌀하고 소리만 작업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수입되는 형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농경지 지력도 토양호 화학성, 내물 이제 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이고요. 토양호 화학성 등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상. 토양 산도는 이제 논이 한 5.8 정도, 그다음에 밭이라든지 과수원이 5.9, 그러니까 거의 산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재배지는 약간 높아서 6.3 정도로, 그것도 이제 논이나 밭이 시설 재배지에 비해서는 더 산성화되어 있다. 뭐 시설 재배지에 이제 뭐 염류 직접으로 알칼리성화되어 있으니까 좀 다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돼 있고, pH가 다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기물 함량도 뭐 만적으로 논은 다소 낮은 편이고 밭은 적정 범위. 유효인산 좀 봐둬야 되는 내용이죠. 논이 132, 밭이 679 모두 적정보보다 함량이 많은 편. 유효인산은 그다음에 과수원 696, 시설 재배지가 1072.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과수원이나 시설 재배지는. 그다음에 칼이나 칼슘, 마그네슘은 뭐 치환성 양용으로서 대체로 적정 범위는 이제 시설 재배지는 좀 염류 직접에 의해서 좀 과다하게 많은 수치가 보인다는 것. 그다음에 규산 함량은 다소 미달. 뭐 수치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제 적고 많으면 좀 이렇게 논밭 시설 재배지 구분해서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작물 재배의 특색은 뭐 국가직에서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뭐 또 출제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뭐 지방직도 이제 국가직 출제한 거 이제 중복되지 않게 출제를 할 테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작물 유전성, 유전. 자, 변이도 좀 출제가 된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서 내용들을 한번 쭉 훑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이 종류, 유전 변이, 환경 변이가 있고, 그다음에 유전 변이의 종류에는 유전자 돌연 변이, 염색체 돌연 변이, 교배 변이, 인공 돌연 변이, 그 종류 등도 하고, 환경 변이에는 장소 변이, 유도 변이, 일시적 변이, 방황 변이 등의 종류가 있는 것. 그다음에 형질 특성에 따라서는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뭐 이런 거야 이제 좀 그 상식적으로 좀 내용들은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지문으로 구성이 돼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질적 형질, 양적 형질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뭐 내용은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변이 작성 방법에는 인공교배, 그다음에 돌연변이 유발. 돌연변이는 그 수치 정도는 잠깐 이렇게 체크해서 자연계에서는 돌연변이 발생률이 아주 낮다는 거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6승 정도. 기타 변이를 만드는 방법은 염색체 조작, 자, 유전자 전환. 유전자 전환은 세포 융합과 유전자 전환이 있는데 세포 융합은 일반적으로 인공고배가 안 되는 원년종 속간에 유전자 변이를 만드는 방법. 유전자 전환은 생물 종류에 관계없이 원하는 유전자만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교배라든지 염색체 조작, 인위 돌연변이 등의 방법 등이 이용이 된다. 합쳐서 이제 변이 쪽에서 출제가 될 때 이제 특성 검정, 형질과의 상관관계, 후대 검정 이런 지문들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생리적 특성은 보통 환경에서 개체 집단 간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고 특정 환경에서만 나타나는데 형질 발현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변이 정도를 검정해서 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특성 검정이다. 그다음에 그 니은의 이제 두 번째 줄 지문에 보면 내병성이나 내냉성처럼 특정 환경에서 발현하는 형질은 특성 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환경을 잘 발생이 되도록
해주는 조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흰가루병 같은 경우 병원균을 입영시킨 다음에 그 검정을 해보는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특성 검정은 특히 거기 디귿번에 보면 인력이라든지 경비, 시간 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검정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형질 간의 상관관계 이용, 그거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내용들, 밀 같은 경우는 잎 색깔이 진한 것일수록 내한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선발에 이용할 수 있다. 자, 후대 검정은 보통 이제 변이체 유전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분리 여부를 보고 동형적 합체, 이형적 합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분자 표지 이용 선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리 관련된 뭐 내병성이라든지 내냉성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것. 생식 방법 자가수정, 타가수정.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식성 작물, 타식성 작물만 좀 구분하시면 되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형태고요. 뭐 타가수정, 자가수정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작물 쭉 나열해 놓은 거, 그걸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대부분은 다식성 작물이니까 그 밑에 다식성 작물만 보면 옥수수, 호밀, 메밀, 율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공 작물에서 워낙 많이 반복했던 거라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시공 작물에서 다루지 않은 양파, 딸기, 양파, 마늘, 시금치. 시금치는 자웅 2주죠. 호프,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호프, 아스파라거스는 다 아실 것 같고 중간에 있는 딸기, 양파, 마늘 등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포믹시스 관련해서도 출제가 된 지가 뭐 꽤 조금 된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뭐 출제되는데 워낙 또 많이 다뤘던 문제라 내용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부정 배형성 기본적으로 주심 배형성이라고도 하고 배낭을 만들지만 조직 세포가, 그다음에 무포자 생식은 이제 부정 배형성 배낭지 만들지 않고 무포자 생식은 배낭을 만들지만 조직 세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추파도 내용상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복상포자 생식은 이제 배낭 모세포가 감소를 못하거나 비정상 분열. 뭐 여기 얘는 뭐 백과 국화과니까 워낙 범위가 이제 넓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를 물어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 예로는 뭐 그 부정배형성 밀감하고 무포자 생식의 부추파 등의 예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웅성 단위 생식, 뭐 유수형 생식. 웅성 단위 생식은 정세포, 유수형 생식은 난세포. 그다음에 무성 생식 또 그 밑에 예가 좀 중요하니까 잎을 이용하는 증식에 이용하는 것은 참나리, 줄기는 뭐 다 아실 것듯이 감자, 마늘, 그다음에 알리기를 이용하는 글라디올러스, 그다음에 대나무도 뿌리 줄기. 대나무도 이제 뿌리 줄기니까 괴근이네요. 뿌리를 이용하는 것, 고구마, 뭐 거베라 등 예만 좀 한 번 더 보실 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사 형성 과정, 배우자 형성, 화분 형성, 뭐 이거는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수분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쭉 거기 자식성 작물, 자웅동숙, 자식 기작, 자웅동숙, 양성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가화합성 뭐 이런 것들이니까. 디귿의 내용은 이제 자가화합성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고요. 타식성 작물에 이제 타식 기작, 자웅 이주, 웅의 선숙, 이게 자웅 이숙 중에 웅의 선숙, 자의 선숙 둘 다 타식성의 기작이니까. 그다음에 자가 불합성, 그다음에 장백 수정 이런 것들이 이제 타식의 기작. 그래서 자웅 이주의 예인 시금치, 삼, 호프, 아스파라거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웅의 선숙 또 좀 기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웅의 선숙, 웅성 선숙 같은 말이고요. 옥수수, 양파, 마늘, 딸기. 옥수수 외에 우리는 옥수수는 알지만 나머지 양파, 마늘, 딸기도 웅의 선숙을 많이 보이는 그런 작물이다. 자가불합성은 배추과 작물, 그다음에 이제 호밀, 메밀 등도 자가불합성을 보이죠. 자, 수정 과정은 뭐 쭉 교재할 때도 보고 문제 풀이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종자 형성에서 이제 크세냐, 메타크세냐도 정확하게 이제 크세냐, 메타크세냐, 모체의 일부인 배유의 아비유 영향이 직접 당대에 나타나는 게 크세냐, 메타크세냐는 모체 일부인 그 영양기관에 과실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 정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모체 일부분의 화분의 영향이 직접 나타나는 현상. 크세냐는 배유, 메타크세냐는 감을 예로 들면 이제 감하고 떫은 감하고 교배했을 때 단감에 떫은 감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체의 일부, 배유는 모체 일부가 아니죠. 그다음에 단위 결과. 단위 결과성 작물이 있죠. 원인에서 그 A, B 두 번째, 예를 그 EX에서 두 번째 단위 결과성 작물인 감, 감귤, 포도, 바나나 참고해서 보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세포 분열 관련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비교하거나 문제 지문을 구성할 때 이제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건데, 이제 상동용 색채, 자매염 색채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수 제1분열에서 이제 전기 때 세사기, 대합기, 퇴사기, 복사기, 이동기 이것도 별도 문제로 또 한번 출제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 출제가 많이 됐었으니까. 그다음에 교차 내용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반복이 될 거고요. 자, 넘어가죠. 그 DNA 이제 구조, 염기, 오탄당, 인산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내용 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DNA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는데, 그 내용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원체, 그다음에 누케올레오솜 또는 솜, 뭐 이런 것들은 문제화 될 수도 있죠. 지문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히스톤 단백질, 그다음에 누케올레오솜, 그다음에 누클로티드의 구성, 염기하고 탄당, 인산기 이런 것 기본적으로. DNA 관련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염기도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그다음에 RNA는 그
사이토신이 아니 티민이 우라실로 바뀐 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문 구상하기 쉬우니까. 그다음에 당도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그다음에 DNA는 이중 나선 구조, 그다음에 RNA는 외가닥 다니사슬, 기능 및 종류 등도 뭐 한 것 정도 봐두셔야 되죠. 자, DNA는 이제 유전 형질을 간직한 유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기 복제에 의해 같은 DNA를 계속 만들어내고, DNA는 핵에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엽록체에도 있고, 그다음에 RNA는 유전 정보 전달 역할,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고, 아미노산은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 RNA도 있고 등등등. 그다음에 뭐 그 샤가프의 법칙, 뭐 왓슨 이런 크릭은 모르셔도 되고, 그게 저기 디귿의 이제 아데닌하고 티민은 두 개의 수소 결합, 그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같고 짝지어서, 그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양은 같고 등등 지문으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수소 이중 결합은 아데닌과 티민, 얘기한 대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시읒에 뭐 스플라이싱이야, 뭐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선만을 연결하는 것 등등은 뭐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유전 암호. DNA에 있는 DNA 염기셀에서 DNA의 이제 3염기 조합이 전사되어서 mRNA로 형성되는 염기 조합을 코돈, 그다음에 안티코돈. 그러니까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를 트리플렛, 그다음에 mR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를 코돈, tR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를 안티코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핵의 DNA,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DNA 넘어가죠. 거기 보면 니을번, 그러니까 엽록체 DNA는 식물체 돌연변이 유발을 처리하면 CP 엽록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잎 색깔이 백색에서 얼룩색까지. 색소체 돌연변이는 엽록체 돌연변이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 기본적으로 뭐 ATP 합성 관련 유전자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디귿에 보면 웅성부림 식물체는 융합을 하지 않고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웅성부림 관련 DNA가 MPD, 그 미토콘드리아 DNA에 있다는 거. 자, 트랜스포전 뭐 출제 많이 됐었죠. 전이인자 돌연변이원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유발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등등등 내용이 있고. 자, 플라스미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고, 플라스미드는 이제 뭐 그 원핵 생물에 들어있는 핵 DNA 외에 핵 DNA란다. 그러니까 DNA 외에 별도의 DNA를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판치에스라는 그런 이제 혹을 형성하는 세균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유전자고요. 원형이고 등등등. 그래서 벡터로 사용된다는 것. 바이너스 유전 물질은 보통 두 가지 구성 요소, 단백질 껍질인 캡시드하고
핵산 종류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식물 바이러스 종류들은 이제 RNA, DNA는 RNA 형태인데 주로 그렇다는 얘기고, 뭐 주로 뭐 RNA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도 틀린 지문이니까 RNA로 되어 있는, DNA로 핵산이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이 중요한 내용이죠. 한 가닥 RNA로 된 역전사 바이러스들은 이제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복제를 해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다. 역전사 효소가 있다. 그다음에 유전자의 복제와 발행 기술. 자, 중심 원리 참고해서 보시고요. DNA 복제, 반보존적 복제, 뭐 내용들만 간단한 거 키워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항상 복제는 5-에서 3- 방향으로 그 2번에. 그다음에 복제 시작점은 프라이머, 시발체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DNA 복제 시에 시발점에 붙는 게 이제 프라이머. 그다음에 그 용어들 뭐 주연 가닥, 지연 가닥, 그다음에 오카자키 절편 이런 것들도 이제 DNA 관련해서 물질 찾을 때 이제 그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헬리케이스는 뭐 이제 두 가닥의 DNA를 이렇게 이제 분리시킬 때, 제것처럼 열 때 사용하는 효소죠. 뭐 깊이 우리 쪽에서는 뭐 생물학 그 과목이 있으니까 우리 뭐 이쪽에서 뭐 이쪽 관련해서는 뭐 깊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간단한 키워드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해서 프로모터, DNA에서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영역. 그러니까 RNA 전사 시 DNA에 RNA가 결합하는 영역에 이제 붙는 게 이제 프로모터. 그래서 앞에 프라이머하고 프로모터의 기능을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스플라이싱 다 아실 거고,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스플라이싱은 핵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루어져서 이제 스플라이싱 된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전사는 뭐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전사가 되는 거니까 다 아실 거고, RNA 종류, mRNA, tRNA, RNA 다 알 거고, 그다음에 DNA 유전 하모는 mRNA로 전사되어 코돈을 만들고 mRNA 코돈은 아민소란으로 번역된다. 자, 번역되는 거, 아민소란으로 번역되는 건 mRNA 코돈. 그다음에 3번의 번역, 리보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mRNA 코돈과 tRNA 안티코돈이 상포적 결합을 하면서 mRNA 코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어 단백질이 합성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합성 과정은 활성화, 그다음에 신장, 종결 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 미음, 비읍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 구분하는 거죠. 이제 원핵세포 증식이 빠른 이유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동시에 번역이 이루어져서 바로 단백질이 합성되니까 증식이 빠르다는 것. 그다음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전사는 핵,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은 좀 깊숙한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자, 유전자와 단백질, 완유전자, 완폴리펩티드, 뭐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만 좀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한 유전자가 하나의
펩티드, 그러니까 하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 염색체와 게놈, 염색체, 염색질 쭉 넘어가죠. 게놈. 게놈은 뭐 염색체 수의 반, 기본 수. 배 같은 경우는 이제 24개 중에 기본 수는 12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유전자 조작, 용어, 클로닝, 복제한다는 얘기고요. 자, 클론, 유전자 재료, 이런 것들 뭐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유전자 클로닝, 클론, 복제 집단을 클론, 유전자 복제를 클로닝, 재조합 DNA, 제한 요소가 필요하고, 가위 역할을 하는 거죠, 자를 때. 연결 요소. 그 기억에 보면 DNA 가닥에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 OH 말단은 3-에서 5- 인산기를 에스테라 결합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끊어진 DNA 당 인산 골격을 공유 결합시키는 효소. 당 인산 골격을 공유 결합시키는 효소. 리가제 연결 요소. 벡터. 외로 유전자를 숙주세포로 운반해주는 유전자 운반체를 벡터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엠피실린 저항 유전체, tDNA 안에 있죠. 그다음에 유전자 은행에 관련된 그 유전자 은행에서 이제 유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프로브 그 2번에 프로브는 한 가닥 DNA 단편, RNA 아니고 주위에서 한 가닥 DNA 단편. 자, 역전사는 이제 뭐 mRNA를 복제하는 거죠. mRNA에 이제 복제를 해서 염기성이 붙어서 DNA를 합성하는 반응이 이제 역전사다. 주로 박테리아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다. 유전공학, GMO 사례, 안티센스 기술, 안티센스 RNA 그 다음 페이지 플레이버 세이버 다 아시죠? 안티센스 기술로 만들어진 것. 무르지 않은 토마토. 그다음에 안티센스 RNA 기술 4번에 그 니은에서 특정 유전자의 안티센스 RNA는 mRNA 이중나선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이중나선 RNA는 복제될 부분이 다른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번역될 수 없다는 거. 그런 내용에 의해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탄생했다는 것. 유전자 전환. 그 2번에 보면 입자총 방법, 아그로박테리움법과 입자총 방법이 있는데 4번수는 입자총 방법이 더 많고 성공 확률은 아그로박테리움법이 더 확실하다는 것. 자, 3번에 보면 세포 융합하고 그다음에 형질 전환 식물하고 차이점. 세포 융합에 의한 체세포 잡종은 양치는 개념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는 유전자도 있지만 형질 전환 식물은 정확하게 원하는 유전자만을 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 형질 전환 6종 단계도 뭐 출제가 됐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원하는 유전자를 분리해서 복제를 해야 되죠. 원하는 유전자 분리하고 그다음에 클로닝 복제 실시하고 2단계에서 외래 유전자를 백태 제도업을 해서 식물세포에 도입을 한 다음에 쭉 내용 다 아시겠죠. 그다음 3단계 그다음에 DNA를 도입한 식물체를 증식하고 그 식물체를 재분화시켜서 형질하는 식물을 제대로 된 도입이 된 형질하는 식물을 선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품종으로 육성하는 것 쭉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질 전환의 응용.
거기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밑줄 친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 기출에 이제 나왔던 그런 지문인데 아마 우리 9급 쪽에서는 아니고 저쪽 7급 쪽에서는 나왔던 지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형제라는 기준으로 사례에서 보면 예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거 짝지어서 잘 기억하시라는 것 제가 뭐 문제에도 출시했었으니까 라운드업 레디는 제추제 저항성 콩, 그다음에 일가드는 옥수수 내충성 옥수수, 그다음에 볼가드는 내충성 목화. 골든라이스는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유전자 이식 작물에서 해충 저항성 비티진. 구체적으로 뭐 BTT, BTI, BTK 뭐 이런 식으로 출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비티진, 데메진 같은 경우는 해충 저항성 유전자 이식 작물, 제초제 저항성 라운드업 레디는 뭐 앞에서 했었고, 플레이버 세이버도 안티센스 기술에 의해서 개발된 것.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작물 재배 비율 콩, 옥수수, 목과 유채 순서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개발 역사에서 뭐 순서대로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제 표에 있는 지문 분류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얘도 이제 뭐 우리가 문제 출제해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뭐 밑에 생물 제해는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맨델의 법칙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